고 장제원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참담함과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꾹꾹 눌러온 의문들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장례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조용함은 미처 다 꺼내지 못한 진실이 눌려있는 침묵이 아닐까요? 그런데 FN투데이에서 고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꾹꾹 눌러왔던 감정과 의문 그리고 분노의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운 대한민국의 전도유망한 정치인이 준비도 안 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현실 앞에 본질을 꿰뚫어 보자면 과연 단순한 죽음일까요? 도대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하필 장제원 의원인가?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신뢰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방송국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언가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호텔에서 몰래 찍었다며 공개한 영상이 정작 그 시점과 그 의도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영상의 진실성조차도 문제지만 그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마치 시계태엽처럼 맞춰진 듯한 이 타이밍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AI의 시대입니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는 물론 얼굴 표정 심지어는 땀방울까지 정교하게 흉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걸 악용하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현실과 똑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아마추어처럼 촬영한 듯 연출해 사람들의 의심을 피해갈 수도 있고 실제 장면을 교묘하게 섞어 넣어 진짜처럼 속일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과연 그 영상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진 정교한 가짜일까요? 그리고 정말 장 전 의원이 그 영상 하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토록 결기 있었던 인물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장 의원은 살아생전에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왜곡 보도가 이어질 경우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건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JTBC 보도나 고소 사실만을 토대로 악의적인 욕설이나 왜곡된 사실이 퍼질 경우 그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쉽게 스스로 생을 접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외롭고 험난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게 많은 기대를 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스스로 무너질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조차 남기지 않았겠죠.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정치인의 죽음 앞에서 경찰과 언론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발표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내버릴 인물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의문이 존재하고 너무도 많은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조용히 무덤으로 끌려가는 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노회찬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김용호 유튜버 그리고 지금의 장제원 전 의원까지 이들이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단정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받는가? 그 순간마다 그 정치적 공백마다 권력의 지형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5글자 뒤에 숨어버린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만약 장제원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 그가 누군가에 의해 생명을 강제로 빼앗겼다면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의혹을 끝끝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악의적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언론의 칼날이 정적을 베었고 그 악의적인 손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활개를 치며 진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언론은 집요하게 되뇌고 있습니다. 타살 흔적은 없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고인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이토록 기계적인 사망 보도에 열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가 의심스러운 지점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애도와 함께 진실 규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정의와 국민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향해 끝까지 치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오고 전국이 일시적으로 안정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을 포함하여 과거 수많은 정치인의 죽음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미심쩍은 극단적 선택을 모조리 다시 들춰내야 합니다. 국민적 파멸을 각오하고라도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가장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탈당까지 하며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모든 혐의를 벗고 복귀하겠다. 얼마나 강하게 선언했습니까? 그런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목숨을 끊었단 말입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오래된 과거의 일이 갑자기 정말로 느닷없이 수면 위로 떠올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로 이어졌다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했죠. 인생엔 우연이 많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우연은 그건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도, 누군가의 계산, 누군가의 결심 그 무엇인가가 개입되지 않고선 이런 시나리오 같은 현실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언론도 밝혀야 합니다. 경찰도 밝혀야 하고 그리고 국민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건 방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반복하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반복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망 소식 그 이상이었고 국정의 핵심부를 정면으로 강타한 치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고통스러운 반응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빈소를 대신 찾아 조문하는 과정에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조문을 위해 찾아오는 정계 인사들의 행렬은 마치 슬픔의 행진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주도했고 그 중심에서 정책과 권력을 조율했던 인물. 윤핵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자 핵심인 윤핵관의 윤핵관 바로 장제원 전 의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에 정치권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부산 해운대에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아침부터 말 그대로 참담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아들 노엘은 말 한마디 없었고 아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빈소를 오가며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형 장제국 총장은 모든 일을 정리하며 눈물을 삼켰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픈 이는 그들의 가슴을 찢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소 한쪽에는 또 다른 조문객이 조용히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의원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졌고 22대 총선에서 그 지역구를 이어받은 그는 서울에서 고인의 시신을 운구하는 순간부터 그 시신을 지켜 장례식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장제원 의원을 단지 정치적 멘토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은인으로 모셨다는 고백은 이 죽음이 단지 가족의 슬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대식 의원은 동서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던 시절 바로 장제원 의원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빈소를 지키며 지금도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다며 흐느꼈고 주변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 김창석 의원 그리고 사상구 의회 소속 의원들 역시 빈소를 지키며 무겁고도 침통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분노, 안타까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 아닙니까? 그 지역을 수십 년 동안 틀어지고 장악했던 정치 거물 중의 거물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상구의 시의회 의원들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치 대들보가 무너진 집안처럼 빈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산 정가의 핵심 중 핵심,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 정계 전반의 충격과 동요가 일파만파 퍼졌고 조문이 시작되자마자 여의도와 청와대, 부산의 주요 정치인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으며 그 여운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함께 바른정당에 입당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한 세월 함께했던 후배입니다. 최근에는 연락한 적이 없었지만 바른정당에 같이 있었고 재대선 운동을 정말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길이기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유승민조차 장제원에 대해 함께했던 시간을 언급할 정도라면 그 존재감이 얼마나 깊고 무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도 유가족에게 고인에 대한 회상과 위로를 전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낀다는 것이 곧 슬픔을 감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날 SNS에서 그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충격적인 비보에 황망하고 허망한 마음을 가릴 길이 없습니다. 부산 발전을 위한 고인의 노력과 열정만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 멘트가 아니라 정치적 동지에 대한 가슴 절절한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죽음 앞에서 경찰과 언론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발표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내버릴 인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할 때까지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